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1.18% 하락을 하면서 2,953포인트 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1,009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개인과 외국인 매수 우위 보였고 기관이 1조 3천억 원 넘는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은 7천억 원 가까운 물량, 외국인은 6,200억 원 사들였네요.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5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담아들였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기관이 외국인보다 조금 더 많이 팔아치운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루카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전에 뵈고 한 해가 지나갔네요. 그러네요. 네, 한 살 더 네. 먹고 만났네요. 네, 굉장히 당황스럽죠. 옆에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네, 너무 가까워가지고 네, 당황스러운데.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지금 네, 저도 굉장히 네, 어색하나요? 어색하고 네, 적응하기 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한 해가 되었으니 시청자님들께 새해 인사 한마디 전해주시죠. 일단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제 시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새해에 더욱더 좋은 정보로서 그리고 좋은 종목으로 많은 수익률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시청자분들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갑작스럽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굉장히 준비한 것처럼 유창하게 잘하시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나날이 네. 방송인이 되어가는 루카님 만나뵈고 있습니다. 네, 루카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비밀번호 꼭 입력을 해주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9073-911 꼭 입력을 한 뒤에 참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왕 한 줄평 옥석가리기를 해야 할 때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옥석가리기를 해야 할 때라고 남겨주셨는데 벌써부터 가려야 되나요? 그렇죠. 항상 네. 저희는 사실 가려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변동성 장세 이제 만약에 상승장이라고 하면은 네. 다 같이 주식이 올라가지만 네. 이제 하락장의 지금 신호로 만약에 이게 표시가 된다면 이제는 정말 옥석가리기를 해야만 계좌를 파란 계좌에서 빨간 계좌로 물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NFT와 같은 미래 신사업의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특히 삼성전자를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고통을 받는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섹터를 필두로 메타버스나 아니면 인프라 투자를 할 때 반도체에 관련한 공급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그런 포트를 기본적으로 짜서 가져가야 되고요. 이번 연도에 핫했던 메타버스, NFT 섹터 또한 이제 시작이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옥석을 가려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옥석 가리기 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또 유망한 이 옥석 가리기 섹터가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라는 걸까요? 네, 일단은 네. 기본적인 포트에 반도체를 심어두고 가야 되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도 굉장히 하락을 크게 했잖아요. 네, 오늘 네. 1.65% 하락을 하면서 그쵸. 마감을 네, 지었는데요. 450조짜리 기업이 네. 1%만 하락한다면 그게 엄청난 돈이 빠져나갔다는 걸 의미하는데 저는 그때 하락을 할 때 그런 기업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평소에 탄탄하다고 생각했던 기업들, 그리고 분석이 끝낸 기업들을 지금 같은 장에 매집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라가는 말에 타서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려오는 그런 기업들에 이제 계속해서 매집한다면 그 계좌가 탄탄해질 수 있는 계좌의 기반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럴 때 삼성전자를 담아가야 할 때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오, 오늘 같은 네. 날 종가에 담는다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더 좋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더 떨어지면은 또 사면 된다. 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빠질 때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를 가져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늘 이 코스피 상승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네네.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하루 흐름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으로 봤을 때 반도체 종목인데 네. 어떤 종목을 좀 더 담아가면 좋을까요? 오늘 SK 하이닉스는 2% 넘게 또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네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이제 차이점을 들자면 네. 둘 다 시스템 반도체를 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 쪽이 좀 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사업 비중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삼성전자가 좀 더 무거우니 SK 하이닉스가 변동성이 크게 하락을 했을 때 SK 하이닉스를 담아보는 게 좋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평소에 배당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도 받으면서 주가의 꾸준한 상승세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든지 두 종목 다 좋은데 조금 더 반등이 올라오는 종목은 SK 하이닉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또 다른 섹터들 좀 더 살펴볼까요?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소부장 반도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옥석 가리기에 괜찮은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이제 반도체도 밸류체인이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죠. 존재를 하는데 이제 후공정 쪽의 업체들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전공정의 업체들은 외인이나 기관들이 지금 이미 담고 있는 걸로 저는 흐름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당장 담을 수 있는 업체들은 후공정 업체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DDR5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sek터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쪽 분야의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재무도 탄탄하게 나오고 차트도 일정하게 상승 추세를 그려가는 그러한 기업들이 아직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그 기업들을 이제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교육과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는 후공정 라인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노란톡방에서 또 이야기를 계속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노란톡방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꼭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신데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꼭 입력을 해주시고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코너에 종목 상담소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또 천천히 전문가님께서 차트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올해 어떤 네. 섹터가 좀 더 상승을 할 것 같나요?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고 반도체는 쌀 때 하락할 때 좀 더 담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크게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이 아니다 그쵸.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담아갈 종목이다라고 네네. 보고요. 다른 종목들 어떤 종목도 있습니까? 저는 이제 테마들. OLED 테마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메타버스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앞으로 신사업에 이제 차량용에 이제 모니터들을 집어 넣을 때 그런 OLED 제품들이 굉장히 곽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대표적인 주로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네. 그런 대형주들도 있지만 그 이외에 거기 하청 업체들로 존재하는 그 업체들은 변동성을 크게 수익을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런 업체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 거의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네, 3개월 앞두고 있죠. 그렇죠. 이제 다가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장이 안 좋으면은 사람들은 쉬운 테마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로 수급이 굉장히 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또 네. 최근에 이제 핫한 이제 안테마, 네 안테마가 이제 수급을 받으면서 아, 오늘 이제 안테마라고 부르는군요. 네, 저는 제가 방금 지원했습니다. 네. 네. 안테마. 네. 전 처음 들어서. 네, 저도 말해놓고 보니 약간 순간 유행에 네. 뒤처진 줄 알았는데. 네,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안테마. 됩니다. 네. 네. 안철수 관련 네, 그렇죠. 주들이 많이들 상승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두 대선 후보들이 물어뜯고 하는 사이에 이제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안테마가 좀 상승세를 오늘 굉장히 크게 보였는데 지지율도 굉장히 크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픈베이스도 그렇고 여러 종목이 상한가를 또 갔는데요. 바로 그 첫 네. 번째 종목이 저희 노란톡방에서 수익이 오늘 났던 종목입니다. 네. 네, 넘어갔는데 못 보셨죠? 그랬군요. 링네트였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링네트를 사실은 저희 네. 비대면 원격 진료 주로 맞습니다. 네, 제가 원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랬죠. 네,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네, 격포제가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들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땡큐했죠. 네, 물론 인맥주로 이제 올라가긴 했어요. 링네트의 그 사회 이사를 재직했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 안 대표의 네. 안 대표의 부인이라고 하죠. 네. 네. 사모님께서 아내분께서, 네. 네. 부인께서 이제 사회이사로 재직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링네트가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네. 링네트는 뭐 앞으로도 제가 재무도 항상 기업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데 네. 링네트는 재무도 괜찮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도 이 메타버스 내에 그런 비대면 관련된 그런 관련 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링네트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다. 어쨌든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 링네트를 들고 가서 오늘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네. 네, 이 정치 테마주, 특히나 또 야권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좀 상승세를 많이 또 보인 가운데 여러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정치 테마주, 저 같은 약간 마음이 주린이 같은 네네. 경우에는 좀 마음이 쫄보라서 네.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떤 종목을 좀 들어가야 좀 안정성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죠. 네. 안정성이라고 보기 좀 정치 테마주 자체가 병수성이 네. 워낙 심하니까 그런데 이제 불나방들이 많이 계세요 요즘에. 네. 이제 정치 테마주를 올라타서 수익을 크게 보시고 이렇게 주식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시면서 이제 환호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럴수록 더욱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급락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급락은 언제든지 동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홍준표와 이제 윤석열 대선 네. 후보가 맞붙고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홍준표 관련주들은 다 하한가를 직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정치적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변동성을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왕 들어갈 거 재무라든지 아니면 네.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떤 산업에서 주력을 할 것이고 이 산업에 어떤 비중을 가지고 매출을 낼 것인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들어가는 게 좋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링네트는 그쪽으로 예외겠지만 인맥주들로 많이 묶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단순히 인맥주들로 묶여 있는 것들은 무조건이라는 말은 사실 시장에 쓰면 안 되는데 네. 저는 무조건이라는 말을 쓸게요. 무조건 급락이 불러일으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실 거면 인맥주보단 정책주를 하시고요. 정책주 중에서도 재무가 탄탄한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이 기업이 다루고 있는 산업이 유망한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매수를 하셔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맥주보다는 정책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 정책 많지 않습니까? 또 네네. 건설주 최근에 그렇죠.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탈모 관련주 그렇죠. 이재명 이 후보가 네. 이 탈모약 네, 그렇죠. 공약에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참 이게 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정책 같은 경우도 이게 탈모 정책이 물론 시행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말 그대로 그 정책 이름 자체가 소확행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소소하고 행복한. 네. 그러니까 그 정책 자체가 소소한 거예요. 그 소소한 정책 속에서 그 탈모 치료제 테마가 굉장히 네. 많이 떴는데 제가 상한가를 또 기록을 그렇죠. 했네요. 네. TS 트릴리온이 네. 상한가를 기록했고 메타랩스도 22%.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데 제가
주에 제가 네. 특징주 얘기하면서 바이오니아라는 네, 종목 말씀하셨죠. 네, 네. 화장품의 기준치를 뒤에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니아 나왔네요. 오늘 상승을 했네요. 아, 그러네요. 네. 네, 화장품으로 안 된다. 그렇죠. 네, 승인 거부를 받아서 거의 이야기가 약품처럼 나왔는데. 효능이 나와서 네. 화장품의 그 승인이 안 떨어진다. 이런 소식에 이 바이오니아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같은 탈모 치료제 테마에서 저 같으면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미리 분석해놨던 이런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들, 제가 이미 수익을 봤던 이런 종목들을 네. 다시 한번 매수를 했다면 수익을 빠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소확행 정책들은 이제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정책주 중에서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테마로 묶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 정책 관련주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테마가 쑥 지나갔어요. 네. 처음에는 사실 OLED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반도체에서 OLED 이제 메타버스와 연결이 돼서 OLED 관련주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OLED 이야기를 좀 다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네. 네, 요즘에 OLED 관련주 조금 속폭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더 유망하게 보십니까? 저라면 네. OLED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 테마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 OLED에 대한 그런 재료를 믿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LG 디스플레이를 꾸준히 매집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한번 드려요. 네, LG 네. 디스플레이를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 LG 디스플레이 포함한 여기 들어가는 이제 소부장 관련주도 좀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상승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고점에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차트 분석 좀 도와주실 네. 수 있으실까요? LG 네. 디스플레이가 이제 차트가 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정고점 부근으로 보이면서 네. 높이 형성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차트를 줄여보면 그렇네요. 네, 이게 저평가돼 있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직 차트가 고점에 위치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에 이제 들어가 있지만 지금부터 매집하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LG전자가 이제 네. 메타버스 그리고 로보트 그리고 최근에 애플카 이제 이슈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부품들을 많이 공급을 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또 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AR 기계 그리고 VR 기계 등등 모든 그 들어가는 OLED의 수급을 이 LG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4,300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주가가 여기 그리고 21,600원 라인이죠. 21,600원 라인과 17,000원 라인까지 떨어져 준다면 정말 이거는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매수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매집을 하시되 이제 비중 조절은 확실히 하셔서 하루에 뭐 한두 주씩 산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생각난 게 있는데 네. 이 OLED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 주식도 사실 굉장히 최근에 상승세가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서학 개미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1,200달러를 이제 넘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아까 반도체 섹터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었죠. 근데 그 반도체 섹터의 기본이 근간이 될 수 있는 그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 미국 주식을 꾸준히 매수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래픽 카드를 담당을 하고 있는 미국 주식인데 지포스죠. 지포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컴퓨터를 산다면 항상 사양이 지포스 몇몇몇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엔비디아를 갑자기 추천드리는 이유는 지금 해드리지 않으면 까먹을 것 같아서 나중에 못 해드릴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를 할 때도 그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차량용 모니터링을 구사할 때도 그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엔비디아에 매수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산업에서 그 엔비디아만큼 엔비디아의 기업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나쁘게 말하면 독과점 기업이라는 그런 기업 좀 매력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매수를 하신다면 좋은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까지 또 종목 권유 주셨네요. 여기까지 오늘장 한 줄평 살펴보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꼭 입력을 해주시고 실시간으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바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현대차 그룹주입니다. 오늘 약진의 이 행보를 보였습니다. 미국 판매량 증가와 이 CES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약세장 속에서 약진을 좀 보이는 하루였는데요. 현대차 그룹주들 장 막판에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현대차는 1.67% 상승세, 현대위아도 1.12%, 현대모비스와 기아 상승세 보인 가운데 기아가 오늘 2.8% 상승폭이 좀 컸네요. 현대차 1.6%, 기아 2.8%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 밖에 현대차 관련 그룹주들 또 소부장 관련주들 좀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현대차는 개인적으로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현대의 이제 행보를 보더라도 일단은 내연기관 센터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일단 없애버리면서 완전한 전기차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거듭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고 거기에 그냥 전기차는 기본으로 끌고 가겠다. 거기에 우리는 로보트까지 건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히면서 현대차의 그런 행보가 앞으로도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지금 주가를 보면은 박스권을 살짝 형성하면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으로 올라갈 그런 여력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의 시총 같은 경우에 44조나 되는 이제 큰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료들이 그 수급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아주 호재성 재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라인업을 기본으로 깔고 이번에 CES라고 이제 네. 전자제품 박람회를 하잖아요.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이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를 이제 시행을 하는데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로보틱스 비전 그리고 로보틱스와 메타버스를 결합한 메타 모빌리티를 지금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현대차가 앞으로 현대에서 차를 왠지 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점점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로봇을 필두로 한 미래 산업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를 주목을 보실 때는 이게 어느 구간에서 단기적인 매집을 하시는 것보다는 꾸준히 사모으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신다면 이 현대차에서도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이 CES 내일 열리는 전자 박람회에 대한 또 이야기도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영풍재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매각 추진 소식 속에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의 종가 살펴볼까요? 네, 영풍재지 17.11%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9,240원 선에서 종가 마무리된 가운데 네, 고가는 1,250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네요. 네, 17% 넘게 상승을 했고요. 경영권 매각 추진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경영권을 매각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그 매각된 기업에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급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재료로 보이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오늘 시가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시초가에 들어가셨던 이제 분들은 네, 굉장히 이제 물려 계시겠죠. 쉽게 말해서. 그렇네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료가 아무리 이제 아침 시장 전에
출현을 한다고 해도 이게 너무 높이 시작되는 재료는 가능하면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매수를 하시더라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투자자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제 피보나치 조정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피보나치 조정대에 대해서 교육까지 제가 드렸는데 네. 그 교육에 대해서 좀 못 받으신 분들은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실전 매매를 할 때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전략까지 제가 짜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보나치 조정대를 그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382, 38.2% 자리에서 살짝 반등이 왔다가 다시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상승세를 굉장히 강하게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만약에 38.2%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적정한 매도가는 그 두 칸 위인 고점,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다. 매도를 해야만 적정한 매도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재료가 강한 재료일 경우에는 38.2%에서 매수를 하고 가장 그냥 평균 무난하게 조정자리 잡고 싶으신 분들은 50% 자리에서 그냥 조정자리 잡아서 이거를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높게 형성된 주가는 잡지 마시고요. 조정자리로 잡아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영풍 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차트가 떠버린 종목들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또 피보나치 수율로 또 살펴봐 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 오늘의 특징주 유틸렉스인데요. 이 T세포 치료제 세 번째 완전 이 관해 확인 소식 속에서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가 상황 29.81% 상승폭 컸네요.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27,65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장 초반 21,300원에서 9시가 넘어가면서 10시 부근께 확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 뒤로 또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유틸렉스 면역 항암제 전문 기업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면역 항암제 이제 전문 기업인데 완전 관해라는 게 이제 성공했다는 거는 암세포를 이제 치료제를 통해서 이거를 분해를 그러니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완전 관해 소식 같은 경우에 재료가 굉장히 세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소식도 이 재료가 주가를 급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이긴 하지만 세 번째라는 거는 이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단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틸렉스 같은 경우도 제가 피보나치를 그어서 오늘 자리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피보나치를 한번 더 봐보도록 할게요. 네. 조정대를 보면은 여기 급등이 나온 부분을 시작 부분을 여기로 그어서 고점에 이어보면요. 바로 여기 50%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상한가에 바로 가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봉상 이 유틸렉스라는 기업을 보면요. 자, 보십시오. 굉장히 물려있는 그런 시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이렇게 튀더라 하더라도 네.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아니면 탈출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심리적인 그 매도세가 굉장히 세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상한가를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 자리를 주고 가는데 네. 이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3분봉상 50%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50% 자리에서 만약에 잡았다고 한다면 자, 가격이 25,000원 라인에서 잡았다고 했을 때 27,650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은 네. 10% 정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영풍재지 이전에 이제 영풍재지를 설명드렸고 이번에 유틸렉스를 바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피보나치의 조정 때만 잘 안다 해도 이런 좋은 재료에 어디서 들어갈지 고민될 때 이런 기준들을 쉽게 잡을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좀 제가 말을 했을 때는 쉽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재료에 대한 일단 이 지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거기에 오늘 시장이 이 재료를 끝까지 끌고 가줄 것인가 이러한 그렇죠.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교육과 함께 실전 매매를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저와 함께 인사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유틸렉스가 지금 완전 관해로 재료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조정 자리를 잘 잡아서 간다면 상승세가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유틸렉스에 대해서도 매매를 노란톡방에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틸렉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올 한 해에 이 제약바이오주 관련 테마는 좀 어땠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뭐 백신부터 진단키트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코로나 관련주로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네. 올 한 해는 좀 어떻게 흘러가는 제약바이오주일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번 연도 제약바이오주를 본다면 당연히 코로나 테마가 굉장히 유효하게 작동을 하겠죠. 여전히. 네, 근데 네. 이게 테마성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네. 펀더멘탈,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쳐다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코로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쉽게 치료될 것 같지 않아요. 변이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네. 오미크론은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이게 저주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네, 오미크론도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변이가 어디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이에 특화된 꾸준한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치료제 혹은 진단키트 그런 관련주들을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구용 치료제로 많은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그 경구용 치료제 중에서도 지금 머크사 그리고 화이자 사이에 그런 경쟁이 어떻게 보면 붙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이오주들은 언제든지 재료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당일 트레이딩으로 그거를 잠깐의 수익을 보고 나오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펀더멘탈적인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그거를 좀 매집해 가도 나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단키트주 하나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쪽에서 하나 기업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란독방에서 이 또 경구용 치료제 또 제약 바이오주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전략 또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노란독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9073911 꼭 입력을 해주신 뒤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코너에 종목 상담 코너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이 비중 남겨주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가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장 특징주 나머지 종목들은 또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인 상담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톡방 상담소 시간이 또 도래됐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꼭 입력을 해주시고 들어오실 때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진입을 했는지 현금 보유 비중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느 정도 장기간으로 더 가져가실 수 있는지 등등등 이야기들을 좀 남겨주시면 조금 더 명확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고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고민 대덕전자입니다. 매수가는 25,00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대덕전자입니다. 오늘의 종가 22,900원, 4.78% 하락을 한 가운데 장초반 시초가는 23,750원이었고요. 하락을 하면서 22,650원 선까지 빠지기도 했던 모습 보여줬네요. 오늘 5% 가까운 하락세. 대덕전자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22일 부근부터 2만 원 선을 도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9,800원이었던 종가가 25,450원 선까지 급등을 또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로 좀 삼거래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매수가는 25,000원, 비중 15%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매수가와 비중을 보았을 때 매수가 지금 최고가가 25,450원인 주식에서 25,000원에 사셨다.
네, 이 부분은 되게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고점에 들어가셨는데 15%의 비중을 넣으셨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걱정이 되는데 일단 이 기업 대덕전자에 대한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은 제가 크게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매수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흐름을 만약에 반도체 섹터에 약세가 나왔을 때 이거를 버티실 수 있을까 그 부분은 걱정이 돼요. 근데 이 대덕전자 자체의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덕전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를 만듦에 있어서 기판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반도체 섹터가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한 이 대덕전자를 포함한 PCB 회로 기판 테마들도 섹터들도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갤럭시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최근에 이제 갤럭시 폴드, 갤럭시 플립이 굉장히 호재, 그러니까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대덕전자가 이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이 PCB 기판을 납품하고 있고 이 플립과 폴더블 폰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이 기판의 수요 또한 늘어나고 실적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매수가가 25,000원인 점은 좀 아쉽고 비중도 고가에 들어간 거에 치고는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만약에 다음에 매수를 하실 때는 이러한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마지막으로 살펴봐 드리자면 자,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힘드신 비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근데 시드가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2만 원 라인이 살짝 무너질 때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비중이 시드가 여유롭지 않으시다면 굳이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홀딩의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덕전자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터파크인데요. 매수가는 8,500원, 비중 10%. 오늘의 종가 상황 인터파크 살펴보도록 하죠. 5,010원입니다. 3.47%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장 초반 시초가 5,200원이었는데 5,000원까지 오늘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네요. 종가는 5,010원. 최근의 흐름 살펴볼까요? 오늘의 흐름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래프 그렸습니다. 종가가 거의 저점이었고요. 최근에 야놀자가 인수를 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상승을 하고 그 이후로 좀 하락세에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5거래일 조정을 좀 받는 모습 보여줬고요. 6,130원에서 5,000원 선까지 5거래일 빠지는 모습 보여줬네요. 인터파크 매수가는 8,5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10%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인터파크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종목으로 항상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변덕이 굉장히 심해서 이러한 테마들 여행 그리고 항공 관련주들의 테마들이 관심 자체를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파크 또한 여행 그리고 공연 예약 플랫폼으로서 좀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래도 믿고 있는 거는 손정희 야놀자가 지금 이걸 인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파크에 대한 종목 또한 펀더멘탈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8,500원이라는 매수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8,500원이면 거의 30% 정도가 물려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지금 의뢰해 주신 시청자분이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인터파크는 앞으로 이제 적정 주가를 찾아갔고 앞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파크가 앞으로 이제 카카오와도 이제 거래를 이제 시작을 한다는 소식에 좀 그런 재료도 앞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야놀자 그리고 카카오와의 협업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 나아짐에 따라서 그 기대감에 올라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믿고 기다려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 8,5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5,000원, 4,800원에서 5,000원 선에서 지금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 여기 강력한 매물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거래량 또한 이 부근에서 많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에 거래량이 형성이 되었다는 건 여기에 매물대가 그만큼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매물대를 무너뜨린다면 이건 조금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다른 포트로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800원 라인, 이 4,800원 라인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좀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지금 한번 반등이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등이 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매물대 자리를 터치를 한다는 거는 좋지 않은 신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터치를 했을 때 많은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얕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매물대를 터치를 할 때는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터치를 할 때는 좀 더 유익 있게 변동성이 유의하면서 이 인터파크라는 종목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터마크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한국 BNC인데요. 매수가는 28,000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은 3만 원이라고 하고요. 현재 수익권에 계시네요. 10%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BNC 오늘의 종가 상황 10% 넘게 상승을 하면서 3만 원인 상황입니다. 장중에는 33,600원 선까지 가기도 했었네요. 33,600원에서 25,000원 선까지 급락을 네. 했다가 다시 또 3만 원까지 올라오는 저력을 보여준 한국 BNC인데 작년 한 해 이 상위 상승률 10% 안에 들어가는 1% 안에 들어가는 한국 BNC 종목이에요. 네네. 네, 상승률 30위 안에 들었었는데 오늘도 상승을 했네요. 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국 BNC 저도 이걸 실시간으로 봤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네. VI가 거의 10분 안에 6번이 걸렸어요. 그 말은 이제 자,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네. 전에 그어놨던 이제 피보나치를 빼볼게요. 네. 빼보면은 지금 이게 너무 이걸 놀라운 차트네요. 네, 이걸 차트라고 할 수가 있나요? 네, 이게 누가 실수로 매도 네. 버튼을 누른 건지 아니면은 어떡해. 소위 말하는 개미털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재료도 없었습니다. 악재도 없었고 그냥 아무런 뉴스가 없었는데 저렇게 차트가 네, 맞아요. 네. 뉴스가 없었는데 하한가 갔다가 다시 그대로 끌어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보고 어, 계신 분들 깜짝 놀라셨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네. 대단한 게 오늘 이제 종목 상담을 올리셨다는 거는 이 변동성을 지금 견뎌내셨다는 거잖아요. 거네요. 대단하시다. 네, 정말 이거를 못 보고 지나가신 건지 아니면은 네. 이걸 실시간 봤는데 쫄깃쫄깃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보고 있는데 아주 쫄깃쫄깃했고요. 네. 아니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제가 네, 주시광님께서 네. 견뎠어요. 실시간 너무 아찔했다고 하시네요. 주시강님이 실제로 견디셨네요. 네, 야, 이걸 견디셨는데 견디시는 게 대단하십니다. 일단. 이게 지금 비어 있는 구간이 지금 VI 걸린 구간이거든요. VI가 저렇게 많이 걸렸나요? 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이게 1분봉입니다. 1분봉인데 와. 야, 이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고요. 네, 실시간 네. 차트 보고 계셨다면 정말 놀라셨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BNC를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거래 대금 상위 1%에 달하는 네. 그런 한국 BNC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주주들이 이것들을 들고 있을 텐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당중에.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 한국 BNC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28,000원의 수익증으로 가지고 계신데 일단 수익 중인 거 축하드리고요. 이런 한국 BNC에서 털지 않고 나오셨다는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 강심장입니다. 네, 강심장이세요. 네,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주시강님이라고 했나요? 네, 주시광님입니다. 네, 주시강 저와 같은 주시강님이시네요. 네. 네, 우리 주시강님께서는 결국에는 안트로키노놀에 대한 그런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변동성이 나올 때 바로 네이놈에 쳤던 단어가 바로 이제 안트로키노놀이었거든요. 근데 안트로키노놀에 대한 뭐 소식은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뭐 혹시라도 이게 이제 임상이 실패했다던가 네. 아니면 효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 이거는 한국 BNC는 바로 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안트로키노놀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해주시고요. 뭐 수익 중이시니 저는 뭐 큰 말은 안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한국 BNC가 이제 오늘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는 저는 사실
여기 안에 좀 세력이 존재를 하는데 그 세력이 방송에서 한 번만 이런 얘기할게요. 좀 그지 같구나. 네, 그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구나. 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행히 운이 좋게 매도 물량을 내놓고 다시 끌어올렸지만 다음에는 매도 물량을 내어놓은 상태에서 매집을 다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이게 만약에 소위 말하는 그 개미 털기의 움직임이었다면 개미를 털고 이거를 매집을 했으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다. 예를 들면 안트로키노놀에 대한 그런 소식을 미리 알고 있는 그런 대주주, 그런 대량 물량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이거를 던졌다가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던지면 그거를 주워 담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안트로키노놀에 대한 재료를 유익 있게 쳐다보면서 빠른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진입가 대응을 하시면은 결국에는 잃지는 않는 매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가 대응을 하시면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국 BNC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 빠르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코비이네요. 매수가는 3,600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인스코비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네, 3,240원에 마무리가 된 인스코비 1.9%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 오늘 흐름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래프 좀 보이고 있었고요. 최근의 흐름은 3,595원 선까지 올라갔던 12월 8일 이후로 좀 하향하는 그래프, 다시 반등세가 나오긴 했는데 오늘 좀 하락을 했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알뜰폰 사업을 하고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시계 제조 및 유통 사업을 하는 업체예요. 근데 이런 업체이지만 요즘에 많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같이 하는 게 이제 바이오주입니다. 네, 자회사가 이제 중국의 수타이 제약과 이제 제재 기술 그리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을 알리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러한 재료가 지금 다 소멸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3,600원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적정 주가에는 잘 들어가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액면가가 굉장히 작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대응을 하실 때는 적어도 바닥권 하단선에서는 탈출 기준을 잡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즉 3,000원 라인에서는 바닥권 탈출 기준을 잡고 나오시는 게 저는 어떨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000원의 손절가를 이야기하신 걸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손절을 하시더라도 이게 한 번에 바로 그 종목을 내치기보다는 1%씩 손절을 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전날에 조금 빠졌다가 다음날에 반등이 올 수도 있고 하는 움직임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1%씩 팔아간다는 생각으로 한 주에서 10주씩 팔아간다는 생각으로 손절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그 위에 매물대인 3,700원 라인 그리고 여기 보시는 4,000원, 3,700원에서 4,000원 라인을 좀 횡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처음에 안착을 했다가 이 주가가 안착을 했다가 여기가 슈팅이 나올 때 뭔가 재료가 터질 거예요. 이 재료가 터질 때 그 슈팅을 잡아먹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오시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코비 들고 계신 시청자분 성공적으로 이 계좌에 인스코비 수익 실현이 찍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인스코비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또 2부에 계속해서 로카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2부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